조계종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교 폄하 발언과 사찰 토지에 부과하는 종부세 등에 대처하는 별도기구를 구성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종단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위원장으로 한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범대책위원회를 출범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을 평가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국립공원이란 명칭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해 불교계를 폄훼한 정청래 의원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한국불교 전통식사법 발효공약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을 높이는데 한층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발효공약이 갖는 지속가능한 가치가 진관포럼에서 집중 조명됐습니다. 주어사 천지남 폐사지를 두고 불거진 가톨릭 성지화 논란이 불교계의 경각심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주어사 천지남 불교 역사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민학기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교 폄하 발언과 사찰 토지에 부과하는 종부세 등에 대처하는 별도 기구를 구성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총무원 대회의실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 주재 아래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과 중앙종회 임원, 집행부 부실장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어 정청래 의원 사태와 종부세 폭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종단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범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상임 집행위원장은 총무부장 금곡 스님, 사무처장은 특보단장인 해일 스님이 맡기로 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인사말에서 정청래 의원 사태에 대한 종단의 초반 대응이 만족스럽지 못한 데 사과드린다며 향후 원만한 문제 해결을 당부했습니다.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종단으로서는 철저히 규명돼야 될 일이고 미흡하게 대처를 한 데 대해서는 기자를 빌려서 참여를 드립니다. 만지지탄이지만 한 번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회는 최근 국시립 합창단의 기독교 찬양 공연과 불교 성지에서의 가톨릭 순례길 조성 사업 등 일련의 불교 왜곡 폄하 행위가 심각하다며 이를 바로잡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결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특히 최근 각 사찰에 부과된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많게는 10배 가까이 부과되는 등 사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과세 정책의 문제점도 집중 지적됐습니다. 특보단장 해일 스님은 회의를 긴급히 열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그동안 정 의원은 종단의 사과 요구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본인 발언을 지지하는 SNS 댓글이 2천여 명이나 된다는 식으로 종단을 우롱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 의원이 뒤늦게 조계종을 찾아와 사과에 나선 모습은 진정성이 없으며 정치 행보를 보인 것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범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첫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화재구역 입장료 폄훼 발언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을 평가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계속되는 논란과 오해를 해소하고 바람직한 국립공원 정책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이란 명칭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 서교동 스튜디오 M. 조계종 총무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환경생태학계가 문재인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 평가,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때로는 보존과 이용이라는 양극단에 휘둘렸던 국립공원 정책을 되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자연 환경 보존과 관련된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기후 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국립공원에도 영향을 미쳐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는 공원관리 정체성의 혼란은 현재까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BBS에 출연해 공약했던 문화재구역 입장료 폐지의 전제 조건인 국가 차원의 지원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고 사찰 그런 입장료 예. 이런 것은 조금 폐지하는 대신에 예. 국가나 지자체가 사찰의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서 보다 많은 지원을 해주고 여당 의원은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받는 불교계를 봉이 김선달이라고 비하했습니다. 매표소에서 표급 그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이에 대해 화엄사 교구장 덕문 스님은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정치권은 수많은 공약을 제시했지만 실현되지 않았고 이제 불교계는 봉이 김선달이 되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논란의 근저에는 국공 사유지, 특히 사찰 땅이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7% 이상이 됨에도 국가가 국립을 표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립공원 내에 여러 등산로가 있음에도 사찰 소유의 길을 내어주지 않으면 봉이 김선달이 되기에 우선 명칭부터 국가 자연공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까 처제에 말씀드렸듯이 국립이란 용어 때문에 대한 오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산의 예를 들어보면 40군데가 넘는 그 탐방로, 지산 등산로가 있는데 불구하고 스님은 해외의 경우 국립공원은 국가 소유의 땅으로만 구성돼 있고 대부분 유료로 운영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공원청 내 자연문화유산을 관리할 전문부서를 신설해야 해묵은 논쟁을 종식하고 인식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의원에 대한 발언 때문에 우리 봉이 김선달이 됐습니다만 최소한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찰 문화경관, 이거 법적인 용어입니다. 문화재와 자연경관이 합쳐져 있는 촌토사찰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거나 이해를 안 하려고 하거나 또 무시하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제언들이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스페이스M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며 불교계를 폄훼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제 서울 남부지검에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고발장에서 합법적으로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비하하고 해당 사찰들을 봉이 김선달로 지칭하며 사기꾼 취급을 한 발언은 국민과 타 종교인으로부터 오해를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사찰들의 분노에도 50여일 넘도록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억지로 사과하는 척 진정성 없는 코스프레를 연출한 건 스님뿐만 아니라 2천만 불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다 못해 능멸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진정성이 없었고 불교인이 아닌 타 종교나 일반 국민들한테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불씨라면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겠다 싶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이 아프리카에 최초로 세운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이 세 번째 졸업식을 갖고 107명의 농업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은 어제 아프리카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강당에서 재단 상임이사 일화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졸업식을 열고 107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상임이사 일화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업을 무사히 마친 졸업생과 교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이와 함께 해외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세종학당 운영기관 현팡식을 열었고
인근 초등학교에서 영양죽을 나눠주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이번 졸업생 가운데 2~3명에게 동국대 유학을 지원해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은 지난 2016년 3년 과정의 농업 전문 교육기관으로 문을 연 뒤 지난 2019년과 지난해 각각 57명과 6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한국불교 전통식사법 바루공약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을 높이는데 한층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목표로 처음 열린 진관 포럼에서는 바루공양이 갖는 지속가능한 가치가 집중 조명됐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진관 포럼 개막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식과 한복, 한글, 그리고 명상을 아우르는 우리 한문화 세계화의 장을 열기 위해 올해 처음 서울 은평구에서 개최된 진관 포럼. 포럼의 막을 연 민속학자 임돈희 동국대학 교수의 기조 연설이 주목한 것은 승가 공동체의 전통 식문화, 바루공양이었습니다.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무형유산이 뭔가 과연 이거를 좀 생각해 보고 그것 중에 하나가 바루공양이라는 그 무형유산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임돈희 교수는 오늘날 우리는 생태계를 무한정 착취, 소비하는 구조 속에 살고 있고 이 때문에 환경오염과 비만, 양극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남기지 않고 차별 없이 나누는 바루공양이야말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일상의례란 점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산제와 연등회에 이어 이제는 바루공양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가치에 이상적으로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생태계의 파괴의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 갈등, 또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이 두 가지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루공양이고 그것을 유일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게 진관사고.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도 기조연설에서 부처님께 올리는 밥, 마지와 바루공양의 유래를 전하며 승가공양의 맥을 이어온 진관사 음식들을 소개했습니다. 열애의 밥은 감로의 맛이니 자비로 익힌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자비와 지혜가 곁들여진 음식이 바로 진관사의 음식입니다. 내가 먹은 몸, 내 인격과 내 몸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몸이 생성됩니다. 포럼에서는 조선시대 왕실 제양 음식 두부를 만드는 조포사의 역사를 품고 있는 진관사 산사 음식과 바루공양 체험도 진행됐습니다. 바루공양 마지막에 천숨을 거둘 때 고춧가루 하나 타면 그 물을 20명 대중이 다 나누어 먹어야 돼요. 그만큼 고춧가루를 한 톨, 아까 한 톨의 일미가 7근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톨도 뺏겨야 된다. 기후위기와 신종 감염병처럼 현대 문명이 초래한 위기에 대응할 해법은 무엇일까? 소박한 수행자의 식탁, 바루공양이 그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겨울 문턱에서 서울 조계사가 인근 종로구 거주 취약계층의 추위 걱정을 덜어주는 자비행에 나섰습니다. 조계사와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은 어제 경내 대웅전 마당에서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여봉무 종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겨울나기 난방물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조계사와 봉사단이 보시한 난방물품은 900만 원어치 전기장판 100개로 오래된 전기장판으로 화재 위험을 안고 있는 기초수급자 가정 등에 지급됩니다. 언젠가 작년에 가봤더니 전기장판 천으로 된 것이 10년을 넘게 쓰셔가지고 그 전기선이 천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막 손에 이렇게 걸리는 부분들이 한두 분 계셔서 좀 될 수 있으면 종로 관내의 모든 어른들 전기장판을 좀 따뜻하게 겨울 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카피에서 지금
한 3년 전부터 하나씩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달식에 이어 조계사 신도와 봉사단원들이 관내 대상 가정들을 찾아 직접 물품을 전하며 위로했습니다.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이 창립 21주년 기념식과 제10차 여성불자 108인 선정식을 가졌습니다. 어제 서울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김선옥 불교여성개발원장과 전국 비구니회 운영위원장 상덕스님 등이 참석해 여성불자들의 사회 공헌과 보살행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김선옥 불교여성개발원장은 회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이 모아질 때 모두가 행복하고 불교 신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조직이 될 것이라면서 지난 역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불교 여성개발원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상덕스님은 갈수록 불자 수가 감소하고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에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사명이요 역할이라며 여성불자들의 원력과 공덕이 소중한 인연의 결실을 맺게 됐다고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과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처장, 봉은사 신도회 박연 재무부장 등 각계의 추천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10번째 여성불자 108인의 회원들을 소개하고 선정증을 수여하는 행사도 열었습니다. 경기도 여주 주어사와 광주 천진암 폐사지를 두고 최근 불거진 가톨릭 성지화 논란이 불교계에 다시금 경각심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고귀한 역사를 지키고 주어사 천진암을 종교 화합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도 던져주고 있는데요. 오늘 BBS가 만난 사람은 주어사 천진암 가톨릭 성지화 사업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온 민학기 변호사입니다. 전경은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조계종 제2교구 신도회장을 지내신 민학기 변호사님 모셨는데요. 이 경기도 광주시의 천진암 그리고 여주의 주어사는 천주교에서는 뭐 발상지다, 성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천진암과 여주의 주어사는 불교와 깊은 또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천진암과 주어사는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인지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 불교하고 연관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네. 불교 집이죠. 불교 사찰. 사찰에 유학자, 특히 실학을 연구하는 유학자들이 와가지고 강학회라는 게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면서 그 이백이라는 사람이 천주교에 관한 서적을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그 교과 과목 중에 하나로서 넣어서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했던 그런 자리였다는 것이지 천주교가 주가 되고 불교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건 아니죠. 그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곳을 천주교 성지로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오랫동안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이 불교 역사가 왜곡되거나 잊혀지거나 지워지거나 하는 우려가 사실 있는데 그러면 천주교 성지화 사업들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새로운 집을 못 지으니까 자기들이 기거할 수 있는 집으로서 물론 민간 속에서는 양반 집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또 탄압을 받으면은 산속에 들어가고 절에 가서 숨어가지고 공부를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그랬을 때 불교에서는 그런 천주교가 들어와서 공부하는 것 자체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용인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역사가 흘러서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천주교가 힘이 세졌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응애 할 때 젖 먹여주던 유머를 버리고 원수 취급하듯이 하면서 싸그리 흔적을 없애고 천주교만 우뚝 세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이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종교로서 그게 온당한 처신인가? 최근에 경기도 광주시가
이 천지남과 남한성을 잇는 뭐 순례길을 조성한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었고, 근데 이것이 이 천주교 순례길이라고 하는 게 옳지 않다. 이게 이제 불교계 입장인데요. 이건 뭐가 문제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직은 주어사나 천지남에서 강학회자 있을 때는 천주교라는 종교가 시작된 게 아니고 종교는 명동성당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된 거고 거기서는 서학으로서 실학자들이 그 권철시인 선생을 중심으로 한 실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실학적인 정신에 따라서 그런 학문을 연구하는 여러 가지 과목들 중에 서학도 하나로 자지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로서의 강학회라고는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문제는 제가 보니까 이 천진암과 주어사가 폐사돼서 터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폐사의 원인이라든지 그 경위, 뭐 당시에 뭐 스님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이 좀 분명히 나왔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어요. 이 종교들 간의 갈등이 앞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이거는 천주교의 문제도 아니고 불교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종교적 갈등과 대립을 미연에 방지해 놓아야 될 필요성이 국가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 가지고라도 이 현장을 불교 사찰에 천주교가 깃들어 가지고 거기서 불교 스님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서학을 공부했었던 것처럼 모든 종교들이 서로 공존하고 서로 인정하면서 종교로 인해서 사회 불안이 일어나는 현상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가장 대표적인 현장이 주어사가 아니냐. 천지남도 물론 뭐 같이 공동을 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함께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사찰로 복원을 하든 천주교 성지로서의 어떤 시설을 하든 그거는 두 종교계에서 맡기고 그건 맡겨서 알아서 할 문제고 국가에서는 두 종교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실학자들이 모였다는 점에서 유교까지 포함해서 그 3개 종교가 함께 공존했던 역사다, 화합했던 역사다라는 그런 상징관을 하나 지어서 그건 국가적인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종교가 서로 다투거나 부정하지 말고 서로 공존하고 화해하면서 화합을 이루어가지고 평화를 이루어달라. 그런 상징적인 공간으로 이 자리를 만들면 어떻겠나. 그게 역사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필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변호사께서는 조계종 제2교구 신도회장을 지내셨고 불자 법조인으로서 지금 한국 불교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슈가 되고 있는 천진암과 주어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조계종 제2교구 신도회장을 지내신 민학기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1월 27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